네, 비트코인 트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플랏 이락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도 계속 암호화폐 시장을 보고 있는데 요즘 코인들 가격을 보면 앞자리가 모두 바뀌었더라고요. 네. 공이 하나씩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뭐 주말에 아무래도 좀 3일 동안 그런 약간 좀 딜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브리핑할 그런 이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차차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암호화폐 시세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하락장입니다. 대부분의 코인들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11% 넘게 또 급락을 했고요. 이더리움도 14%나 급락을 했습니다. 리플과 카르다노 그리고 스텔라, 네오, 이오스 일제히 주요 코인들이 급락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는 800만 원대인가요? 네. 뭐 이제 환율로 감안해서 계산하면 한 900만 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3일 동안의 그런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했었고 네. 최저가 기준은 아마 7,800달러 정도, 7,600달러 정도 그쪽을 찍고 또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서 반등을 또 9,500달러까지 또 네. 강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비트코인 차트를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네.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주로 30분봉 차트라든지 하루 이틀에 걸친 그런 시세 흐름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동안은. 자, 지금은 제가 1시간, 2시간짜리 그런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약간 좀 장기 추세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패턴 자체가 주말에 약간 조정이 나오고 네.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1월 17일부터 또 24일 그리고 바로 최근 2, 3일이죠. 주말 동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붉은색 박스로 친 부분이 보이시죠? 그 부분이 바로 주말이었고 그러네요. 이때 주로 이제 좀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굳이 이제 이유를 찾아보자면은 그 주말을 맞이해서 약간 현금화 수요가 늘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전에는 그래도 떨어지면은 그만큼 회복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그냥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왜 그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나는지 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음 이슈를 살펴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큰 틀에서 본다면은 바로 정부의 규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뭔가 거래소 해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래소 파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슈라고 했다면은 지금은 계속해서 정부의 규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악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 아무래도 대표적인 그런 정부의 규제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엄청난 하락세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김치 프리미엄이 완전 사라졌어요. 네. 자, 그래서 그 아까 화면을 보시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라고 한다면은 한때 우리나라가 김치 프리미엄이 무려 60%까지 치솟았거든요. 네. 다른 그런 거래소 시세 대비 60%나 더 가격이 비쌌죠. 높았습니다. 네. 자, 근데 한때 지난 주말에 역 프리미엄, 즉 해외 거래소 시세보다 낮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뭐그 정도로 이제 바닥이다. 좀 거품이 많이 꺼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표에서 그럼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중국이 계속해서 규제를 펼치고 있는데 자, 중국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은 웹에다가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즉 가상화폐, 암호화폐 광고를 아예 전면 규제를 했다, 금지를 시켰다, 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거래소를 폐쇄했다가 그다음에 P2P 거래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채굴자들한테 공급하는 전기까지 이제 차단을 했더니 네. 최근엔 이렇게 광고도 못하게 하고 있다. 뭐 얼마 전에 페이스북도 역시나 자사에서 맞아요. ICO 광고를 못하게 했었죠.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약간 좀 분위기는 달라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워낙 이거 관련돼서 사기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금지를 한 건데 중국에서는 아예 그냥 암호화폐 생태계에 부정적인 그런 푸시를 계속해서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규제 움직임에 여전히 위축된 투심은 이 기재기를 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외에도 JP모건에서도 어떤 걸 금지했다면서요? 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자, 신용카드로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를 결제하는 걸 막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최근에 나온 뭐 불거진 이슈입니다. JP모건이 첫 번째는 아니고요. 기타 그런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이제 결제를 막고 있는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의 그런 컨셉 자체가 탈중앙화, 즉 중간 플랫폼을 끼지 않고 P2P끼리 결제라든지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아할 리는 없겠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국내 8개 카드사가 비트코인 관련돼서 결제를 금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뭐 각국 정부에서 규제 움직임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에서는 이 가상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상당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악재만 나올 네.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지만은 긍정적인 그런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표에서 보시면은 바로 캐나다에서는 네. 이런 블록체인 관련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술에 투자하는 ETF 펀드가 미국보다 오히려 앞서서 출시가 됐습니다. 네. 즉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런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투자 상품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ETF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암호화폐에 바로 직접적으로 투자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데, 즉 간접적인 투자 영향도 있고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좀 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뭔가요? 네, 다른 이슈는 약간 개별적인 이슈인데 바로 이제 퀀텀,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너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네, 퀀텀이라는 기억이 그런 나네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퀀텀이 이제 그 파트너사와 제휴를 해가지고 최근에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어요. 자, 스케일이 참 대단한데, 자, 그렇다면 이 인공위성을 왜 띄웠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현재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기록이 되게 돼 있죠. 네. DB를 저장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자, 혹시라도 이 인터넷이 막히거나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든지, 아니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뭐 그런 부분에 접속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공위성에 띄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블록체인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 바로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점이 좀 약간 인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퀀텀이라는 그런 코인 자체가 파트너사들이 참 대단하다. 좀 주변에 좀 그런 대단한 그런 후원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에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의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자, 그래서 CNBC에서 뭐 코인, 뭐 트레이더라는 그런 프로그램의 뭐 진행자로 있는 뭐 란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올해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한 5만 달러까지 갈 그래요?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SNS에 가보면은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어요. 너 틀렸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두고 봐야겠죠. 어떻게 네네. 될지는. 또 하나 이제 이슈를 한번 네. 살펴볼게요. 다음 장표에서 보시면은 라이트코인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찰리 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약간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내놨는데, 단기적으로 시장은 상당히 불투명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긍정적이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싫지 않았는데 제가 또 기사를 보니까 블록체인 관련해서 세계적인 석학이 있습니다. 돈 네. 스테콧이라고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서적을 쓴 사람이기도 한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버블은 언제 꺼지냐면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꺼질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좀 그 말을 좀 달리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직은 버블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일단은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암호화폐 시장을 전망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락 대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